네, 자, 지난 목요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이사도 마찬가지로 스티브 미란이 이사의 자리로 임명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 무리가 없다라면 아마 이러한 많은 연준 위원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금리 인하를 또 외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성장주들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도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좀 잡고 넘어갈 텐데 사실상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그 열광을 했었던 그러한 밸류에이션에서 어느 정도는 어느 선까지는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또 소화해 나갈지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이어서 나갈지는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기업들의 EPS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10개 기업들 PR은 28.7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 490개의 기업은 21배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시장은 지금 22.3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EPS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짙은 남색이 M7, 즉 상위 7개 기업에 대해서 집중돼 있는 EPS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앞으로 이 전망치가 지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과거에 너무나도 올라와 있었던 그런 부분에 따른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어떤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겠으나 493개 기업의 EPS 성장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6년 때는 M7 또는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두 자릿수 성장을 또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의 일부 주식시장이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AI인데요. 이 AI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챗GPT-5가 출시가 됐습니다. 오픈 AI에서도 박사급 AI다라고 많은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 부분이 그렇게 혁신적인지 아니면 아예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챗 GPT 아마 어찌 보면 윤진 대표님의 네. 가장 뭐랄까요? 뭐 놀이터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장 잘하는 분야? 네. 뭐 물론 다양한 것들 많이 아시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잘 알지 네.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 챗GPT-5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저희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저희가 투자도 테크 분야 혁신 투자 테크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IT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AI 플랫폼도 이번에 좀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탑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뭐 뒤에 이제 저희가 뭐 평가 모델은 어떻다 이런 어떤 근거들을 토대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냥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든 AI를 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딱 평을 드리면 다 쓰고 있다는 얘기는 가장 상위 한 3개, 4개만 말씀 주신다면 네.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쨌든 제민이랑 클로드 그다음에 GPT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XAI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저희가 겸용으로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이미지 생성들도 종종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이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개발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개발에 좀 쓰이는 거라서 이렇게 겸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GPT랑 클로드 그다음에 제미니 이 세 개의 AI를 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패권이
칩셋 분야 위에 빌드업되는 건 결국엔 클라우드 산업이거든요. 네, 클라우드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결국은 AI의 코딩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이 클라우드를 쓸지 혹은 이제 이것보다 다른 클라우드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결정을 할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평을 그냥 간단히 드리면은 GPT-5 기준으로 지금 이제서야 제민이랑 동급이라고 좀 그 전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민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제미나이. 제미나이라고 네, 하기도 그쵸, 하는데 자 저희는 오늘 그냥 제민이라고 합시다. 네네네. 네, 제민이라고 우리가 구글의 오늘, AI죠. 예, 구글 네. AI. 네. 자, 그 제미니를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는 사실상 이 제미니가 훨씬 압도적인 성능,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었나요? 사실 제미나이가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GPT가 좀 더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당연히 이제 GPT가 뭔가 코딩 능력도 보유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예. 이런 면에서 앞서 있다고 평을 받았다가 구글이 출시를 하고 나서 상당 부분 역전을 당했다. 혹은 이제 GPT-4.0와 동급이다. 뭐 이런 평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GPT-5에서 이걸 확실하게 역전을 해줄 거다라는 좀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제미나이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보다 더 위의 성능이 있는 게 사실 클로드입니다. 네, 클로드가 좀 더 훨씬 윗급으로 평가를 이제 업계에서도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AI인데 사실 이 친구는 AWS의 메인으로 탑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 클로드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점유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클로드가 다행히 제일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아래 제미니가 있고 그다음에 GPT가 있고 이런 구도였는데 예. 5에서 클로드를 역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고 나니까 역전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아, 역전을 못했어요? 네, 역전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록4를 또 내놨는데 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벤치마크를 좀 보게 되면 네. 그록4가 다른 모든 뭐 그 모델 비해서 훨씬 월등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록4,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록4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룹4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트 기반으로 개인 사용자한테는 특화되어 있고 일상 사용에는 특화되어 있는 게 맞는데 예. 이 친구 역시도 코딩 능력은 좀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환경을 좀 보시면은 이게 확실해져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선 어쨌든 AI를 연구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xAI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기존의 트위터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풀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오긴 하지만 예. 절대적으로 다른 AI보다 더 우월한 면을 가질 수는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GPT의 장점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그 데이터 풀,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죠. 네. 예. 그동안에 쌓아온 다년간의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그 AI의 성능, 이게 가장 이제 GPT의 핵심 성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이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데이터 풀 자체가 가장 압도적으로 크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뛰어난 성능은 사실 영상 분야에서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GPT에 이제 소라 같은 AI가 탑재돼 있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그 친구의 테스트할 때와 배우. 이제 베어3에다가 테스트를 할 때가 전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글이 압도적으로 영상 면에서는 확실히 치고 나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저 친구들이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고, 그러네요. 굉장히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 왜 앞서 나갈 면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저도 좀 이게 좀 희한하긴 해요. 클로드도 물론 이제 데이터를 사가지고 예. 혹은 이제 아마존한테 수주를 받기도 하고 구글한테도 데이터를 일부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드업을 하는데 이건 정말 엔진의 성능 자체가 좀 뛰어나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네. 굉장히 안성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예. 더티 데이터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순도 높은 완성도 높은 데이터 위주로만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B2B 공급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쓰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일반 개인한테 막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순도 높은 데이터 그리고 순도 높은 코딩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자체도 어떤 양 자체를 굉장히 많이 제한 없이 예.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크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우리 챗 GPT-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5가 나오고 나서 그 제미나이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과연 이 제목에서 과연 이게 혁신일까라고 그러한 제목 중에서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네. 그렇게까지 혁신은 아니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예. 일단 오픈 AI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AI의 선두 주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 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벤치마크를 만들어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 공신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받는 벤치마크로 따지자면은 그 중에서 거의 3-4개가 오픈 AI에서 직접 만든 에임이라던가 메스라던가 MMLU 같은 지표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기관들도 같이 껴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픈 AI를 반대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은 원래 이제 대학에서 출시한 어떤 지표여야지만 오픈 AI를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2010년도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그런 대학들에서 출시한 벤치마크여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들이 내놓고 본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신뢰도 자체 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들이 AI를 발전시켰을 때 당연히 본인들이 지향하던 방향대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평가 모델 자체가 점수 내는 평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본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더 정답률이 높은 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걸 딱 쓰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네? 라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오픈 AI의 가장 특징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의 기관들도 많이 지표들을 공동 개발하거나 혹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구글 자체 AI에 대한 평가 모델로도 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중국에서도 이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AI 벤치마크 형태로 출시를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도 최근에 이제 딥시크나 많은 AI들에 대한 평가 모델들이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예.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딱 한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픈 AI랑 메타에서 같이 진행했던 MMLU라는 지표인데, MMLU 저 네.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요게 가장 뭐냐면은 이제 항목 자체가 언어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뭐랑 많이 연관되냐면 코딩에 대한 개발 능력이랑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네. 지식에 대한 재가공, 그다음에 언어라는 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영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결국엔 코딩도 언어의 일종이거든요. 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자연어 기준으로 잘 해석해서 풀어내서 코딩 언어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차지하는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GPT-5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막 높은 점수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한다는 근데 점이 지금 GPT-5 프로가 네.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짝대기로 돼 네네네. 있다는 얘기는 네. 아직 명확한 어떤 아직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테스트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네.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뭐냐면 네. 딥시크가 지금 89.6%예요. 네네네. 거의 본인- 그러니까 거의 그쵸. 그 제미나이가 구글 AI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상태인데 예. 사실 실제로 써보시면은 이게 벤치마크가 뭐가 문제냐면 퍼포먼스를 이제 내부에서 비율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들도 구성하는 비율 구성비가 있는데 그 비율을 조작해서 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게 해서 조합해서 출시를 하면 마치 이제 정답을 답안지를 다 1번도 찍어보고 2번도 찍어보고 3번도 찍어보고 다 찍어본 상태에서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엔진 가지고선 출시를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인덱스가 높은 어쨌든 엔진들이 예. 조금 더 뛰어난 코딩 퍼포먼스들을 많이 보여주더라 라는 면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 AI 엔진 자체가 예. 변수를 주고 있는 게 일반 B2C 대상으로는 당연히 얼마나 뛰어난 어떤 답변이나 정보들을 전달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B2B 대상으로는 가장 어떤 개발적인 능력들을 뛰어나게 보여주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더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표처럼 네. 뭐 일부 부분에서는 저 짝대기 표시니까 지금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네네. 자, 어떤 일부 부분에서는 지금 뭐 수치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근데 예를 들면 그룹4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서 수치화돼 있는데 지금 뭐 GPT가 하는 부분은 수치화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즉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이 생성 AI가 나는 영상에서만 하고 네. 어떤 것은 텍스트에서만 하고 네. 어떤 건 코딩에서만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탑급 AI로 볼 수 있는 예. 지금 이제 3개나 4개 정도의
메인 AI들은 어쨌든 이제 목적 자체가 클라우드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코딩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어.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좀 포지션들을 이미 다 나눠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이제 AI 모델도 사실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 AI들을 같이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예. 보면 AI들이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어떤 AI는 회계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AI는 정말 영상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예. 특정 이모티콘이나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AI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게 분야별로 다변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포지셔닝 되는 AI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예. 이제 시장은 그러다 보니 작겠죠. 아무래도 특정 분야의 섹터에 한정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은 단점이 뭐냐면 이 AI 엔진들은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독 수수료 혹은 이제 뭐 추후의 광고 수수료 정도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나 이런 가장 메인되는 산업들, AI 기반되는 산업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 질문 하나 또 연결해서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AI를 지금 보고 있었고 뭐 네. 코딩이나 이런 직접 개발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그 데이터들 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큰 데이터들 네.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들을 봤을 때 네. 향후 이 시장을 그래도 섭렵할 만한 아마 독점적으로 이 점유율을 좀 가져갈 만한 그러한 생성형 AI나 그런 모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B2C 기준으로는 B2C,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에게 오는 네, 소비자들 대상으로는 예. 제민이나 혹은 GPT 둘 중 하나가 결국에는 판도를 잡게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B2B 대상으로 한,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는 클로드가 거의 잡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드가 네. 기업 대상으로는 자꾸 네, B2B 대상으로는 압도적이다. 그 아까 이제 네. 그록4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 기반이라고 해도 이 소비자들은 글록4를 그렇게 크게 또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있다. 약점이 예. 뭐냐면 예. 왜 B2C 기준으로 그 두 개를 언급을 드렸냐면 예. XAI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만한 어떤 플랫폼이 확실히 구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1위 주자로서 브랜딩을 확실히 가졌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둘 중 하나도 갖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상 이 3위 경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 됐거든요. 네. 그게 가장 좀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제 혁신적인 플랫폼들을 추후 도입해서 만약에 정말 스타링크 폰을 냈고 거기다 뭐 XAI를 탑재를 했다. 이러면 이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 흐름이 지속된다라면은 절대로 그 판도를 뒤집긴 어려울 거라고 뒤집기는 어려울 것 네. 같다. 그다음에 구글은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큰 크롬이랑 그다음에 검색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GPT는 어쨌든 브랜딩 자체가 저희가 이 시장 가치를 6조 정도의 광고 효과를 이미 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첫 주자로서 가진 브랜딩의 파워라는 게 지금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가져가는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상 외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B2G 쪽으로는 좀 팔란티어가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정부 쪽으로는 네, 맞습니다. 예. 팔란티어가 거의 독보적인 거 아닌가요? 그쪽은? 팔란티어가 원래는 근데 사실 예. 이제 방산 쪽으로만 특화된 AI 엔진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AI 엔진을 방산 쪽에 특화하지 않고 그 기업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까지 정보 데이터에 대한 해석 후 보고서까지 예. 출력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기관이라는 것은 뭔가 일반 개인들이 쓰는 것보다 퀄리티 있는 데이터들을 원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차별화 포인트로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차이는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팔란티어가 52주 기준으로 지금 170%. 근데 참고로 얘기 드리면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평가됐다고 네. 보세요? 네, 사실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인덱스가 예. 지금 GDP 대비해서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높게 만들어낸 1등 공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후 지금 아직은 탄력은 받고 있어요. 수급도 예. 아직 엑셀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조정 구간이 발생했을 때 또 그만큼 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같이 인지하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챗 GPT-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 머릿속에서는 팔란티어가 고점이다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생성형 AI 지금 많은 이제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있습니다. 자 제미나이냐 챗 GPT냐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의외에 또 분야에서 팔란티어가 또 방산, 또 정부 쪽에서는 지속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챗GPT-5 생성형 AI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많은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러한 트리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